특이한 기자들 산업부 박지은입니다. 직수정수기와 서큘레이터. 몇 년 전만 해도 이름조차 생소했던 제품들이지만 이젠 집집마다 한 대씩 가지고 있을 만큼 보편화된 가전제품이죠. 이런 새로운 가전을 유행시킨 기업들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가전사들입니다. 특히 경영권 매각 이슈와 적대적 M&A 등으로 위기에 빠졌던 기업들이 킬러 아이템을 내놓으면서 부활의 성공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그 뒷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. 예, 요즘 홈쇼핑만 보더라도 제 체감으로 에어컨 판매보다 이 서큘레이터 판매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실제로 좀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고 분명히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나 또 산업계로서도 보나 또 하나의 기회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부분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서큘레이터라는 존재 자체를 한 지난해쯤에 처음 알았네요. 네.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얘기를 한 것처럼 집집마다 하나씩 사든지 아니면 살 계획이 있더라고요. 네. 실제로 좀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서큘레이터 원래 출입하기 전에 잘 몰랐는데요. 서큘레이터는 사실 국내에 한 2000년도 초반부터 들어왔습니다. 근데 이게 2010년도 중반대까지만 해도 별로 인기를 있는 상품이 아니었습니다. 여름에 에어컨도 다 있고 집집마다 선풍기가 대부분 있으니까 굳이 서큘레이터까지 사야 되나 이랬는데 이게 2015년도 16년도에 들어오면서 좀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. 이 당시에는 서큘레이터 사업을 하는 쪽이 많이 없었는데요. 수입을 해오거나 좀 이랬었는데 그 선풍기 사업을 좀 꾸준히 했던 집집마다 신일 산업의 선풍기들이 있을 텐데요. 그 신일 산업이 이 시장이 좀 뛰어들면서 서큘레이터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. 얘기를 해준 것처럼 선풍기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신일부터 떠오르긴 할 테지만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픈 기억도 있거든요. 그 적대적 M&A 때문에 한번 시끌시끌했었잖아요. 네, 좀 장기적으로 그게 많이 시간을 끌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 그 적대적 M&A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. 당시 그 재무 책임자와 일부 소액주주들이 좀 힘을 합쳐서 적대적 M&A 나선 건데요. 당시 그 회장이었던 그 김영 회장이 지분이 10%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. 이게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회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. 왜냐하면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요.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적자를 돌아서게 되고요. 이후에 이제 임직원들이 소액주주를 설득하면서 경영권 방어에는 성공을 하는데 이후에도 계속 실적은 나빠져서 2015년도에도 5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개발된 것이 바로 서큘레이터였습니다. 그 말씀하신 대로 선풍기 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 모터 기술을 활용하면 좀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는데요.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자체 서큘레이터를 개발한 신일 사업은 첫 해에 한 15만 대를 팔았다고 해요. 원래 2015년도에는 그 수입을 해서 팔았는데 그때는 한 10,000대 정도밖에 못 팔았고요. 2016년도에는 15만 대를 팔았고 지난해에는 30만 대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. 이게 서큘레이터가 크게 성공하면서 신일 산업 역시 실적이 반등했습니다. 2016년도에는 44억 원에 한 50억 원의 그 영업이익을 냈고요. 작년에는 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내면서 이익이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.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또 웃는 기업이 바로 신일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. 글쎄요. 서큘레이터 언제까지 이렇게 인기가 계속 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앞에서 얘기해 줬던 직수정수기도 사실 이것도 집집마다 정수기가 필요할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제가 요즘에 알아보고 있거든요. 이 직수정수기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? 네, 원래 정수기는 주부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수기가 많이 보급화됐습니다. 근데 예전에는 저수조가 있는, 그러니까 보관을 해서 물을 미리 필터로 해놓고 보관해서 쓰는 저수조가 있는 정수기를 사용했는데요. 2015년도에 이제 SK 매직이 그 냉온수가 가능한 직수 정수기를 좀 개발해내면서 이 정수기 시장이 좀 갈라지게 됐습니다. 작년 기준으로 전체 정수기 중에서요, 이 직수 정수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. 올해는 한
60%로 그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. 그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냉온수가 가능한 직수정수기는 SK매직이 SK그룹에 인수되기 전, 그러니까 사모펀드 시절에 개발됐습니다. 예. 근데 SK네트워크스로 주인은 바뀐 후에서도 그 SK매직이 계속 직수정수기에 대한 개발을 꾸준히 이어왔는데요. 이후에는 이제 관리 기능을 더해주는 것들, 뭐 UV를 통해서 살균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IoT를 통해서 관리를 조금 섬세하게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켰고요. 또 얼음 정수기를 최근에 내놓으면서 또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. 현재 SK매직의 국내 직수정수기 시장 점유율은 43%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고요. 개종 수도 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요즘에 직수정수기 알아보신 분들이야 SK매직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오히려 SK매직보다 동양매직이라고 말씀드리면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. 이 전신이 동양매직이었잖아요. 근데 이 동양매직도 제 기억으로 주인 찾는 게 쉽지 않고 몇 년 동안에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? 네, 동양매직은 원래 가스레인지로 워낙 유명한 그렇죠. 알짜 회사였는데요. 이게 동양 사태가 불거지면서 사실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주인을 처음 찾은 게 이제 사모펀드였는데요. 네. 사모펀드로 인수되고 나서도 동양매직은 워낙 이제 튼튼한 회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습니다. 지금 매각 직전이 2013년도에는 한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요. 매출액을 내고 한 18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요. 2015년에는 3,9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9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모펀드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시 또 주인을 찾아 팔아야죠. 예. 시장에 나오게 됐죠. 약 2년 만에 다시 시장에 나왔는데요. 시장에 나왔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제 동양매직이 원래는 가전 제조사였는데 이게 렌탈 사업을 좀 하면서 렌탈 사업이 워낙 성장세가 좀 높다고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눈독을 들였는데요. 그 인수적 끝에 이제 SK네트워크스가 동양매직을 6,100억에 가져가게 됩니다. 그 이후에 이제 SK매직으로 사명이 변경됐고요. 예. SK매직이 이제 SK로 들어오게 되면서 내부에서는 좀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장기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고요. 아무래도 좀 바탕이 될 수 있는 뭐 자금력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. 여기 대해서 SK매직 관계자의 인터뷰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. 저희가 제품력이나 브랜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2016년에 70억 정도 됐던 투자비가 4배 정도 증가한 300억까지 투자가 되었고요. 그뿐만 아니라 브랜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 광고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. 투자비가.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대비해서 3배 정도 증가한 250억 정도의 브랜드 광고와 제품 광고를 온회영함으로써 SK매직의 브랜드력도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투자에 힘입어 SK매직은 작년에 5,4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면서요.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액 5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. 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77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. 올해 1분기에도 1,4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어서 예. 연간 실적에도 좀 청신호가 켜진 상태고요.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SK매직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한 기업이 더 떠오릅니다. 대우전자 있지 않습니까? 여기도 이제 대우그룹, 대우위니아 이제 잘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경영권 이슈가 많았었거든요. 현재까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대우전자 아시겠지만 거의 1년여 가까이를 주인을 못 찾아서 중국에 팔린다 아니다 네.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요. 결국에는 대우위니아를 가지고 있는 대우그룹이 가져가게 됐습니다. 일단 매각 이슈가 끝난 만큼 이제는 실적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 상황인데요. 아직 인수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성적표를 좀 가져오기는 힘들었습니다. 네. 다만 지금까지 좀 진행된 상황을 보면요. 위니어와 중복되는 자산들을 매각해서 차입금을 줄이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. 그 인수 후에 성남물류센터를 좀 처분했고요. 그다음 예. 부평연구소도 처분해서 한 330억 원의 차입금을 갚았다고 하고요. 또 그룹에서도 한 220억 원의 이제 자금을 좀 지원한 상태고 하반기에는 400억 원을 더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서 이제
첫 인수 첫 해인 올해에 흑자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이제 방침인데요. 지금 현재 보시면 작년까지는 거의 300억, 400억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부채 비율 역시 좀 1000%가 넘었는데 네. 그게 좀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과 더불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직수 정수기나 서큘레이터처럼 대우전자 하면 생각나는 어떤 킬러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. 이렇게 킬러 아이템이 나와야 대우전자의 이미지도 제고가 되고요. 그런 것들이 신사업이 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또 만들어주니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. 네. 사실 말씀드린 대로 대유그룹은 대유위니아를 2014년도에 이미 인수해서 네. 그 딤체라는 1위 브랜드를 가지고 뭐 제품도 많이 확장하고 있는데요. 이러한 그 대유위니아를 통해서 쌓았던 어떤 실제 노하우들이 대우전자에게도 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또 여름 특수를 나름대로 겪으면서 또한 앞에서 경영권에 대한 애로사항까지 있었던 기업들 함께 살펴봤습니다. 박지은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